한다니엘 미스터리 장편소설 어메이징 입체 낭독 17번째 다른 G20 나라에 대한 핵전쟁. 안녕하세요. SMG TV 시간입니다. 어메이징 소설에서 그동안 감추어둔 요한계시록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어메이징은 요한계시록 해석을 재미난 소설로 쓴 책입니다. SMG TV 방송이 나가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시기 전에 미리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장편소설 어메이징 입체 낭독 17번째 시간입니다. 미스터리 사부 땅속 거인과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른 G20 나라에 대한 핵 공격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수폭 투하가 있은 지 5일 후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한국 등 G20 정상들은 각국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로마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하였다. 정상들과 국방장관과의 확대회의에서 세계 거인 정부의 공격으로 인한 미국과 캐나다의 핵공격 피해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대비책을 논의하였으나 특별한 묘안을 찾지 못하였다. 단지 영국, 프랑스,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의 어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타국에서 동시에 출동하여 적의 공격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의 수폭이 투하된 G10일 후였다. 새벽 5시경 세계짐승 정보에서 400대의 원반형 우주선이 영국과 독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각각 100대씩 나타나서 네 나라의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여 모두 초토화시켰다. 그러자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 가입 국가에서는 긴급하게 적색경보를 발령하였다. 그러자 네 나라의 공격용 최신형 비행기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벨기에 공군기까지 동원하여 유럽 하늘에는 1000여 대가 순회하며 초계 비행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2시간 후에 세계 짐승 정부의 접시형 우주선 100대가 영국 런던의 100m로 저공 비행하며 빠르게 날아갔으며 또한 적의 우주선 300대는 같은 시간에 독일 베를린과 파리와 로마 상공에 각각 100대씩 쾌속으로 저공 비행을 하였다. 유럽연합국 비행기가 공격하려고 하자 적 우주선 편대는 갑자기 수직 상승하며 연합군 비행기를 레이저 포로 공격하였다. 연합군 비행기에서도 적의 접시형 우주선을 레이저로 공격하기는 하였으나 적의 우주선 표면이 레이저 반사체로 제작한 터라 속수무책이었다. 이로 인하여 연합군 비행기 80대가 적의 레이저 포에 맞아 격추당하였으며 다른 연합군 비행기들은 멀리 도망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8시경에 런던과 베를린, 파리, 로마 시내 상공에 다시 100m 위 저공 비행으로 나타난 적의 우주선 편대는 네 도시의 중앙에 이르자 수직으로 고도 3000m에까지 상승하였다. 우주선이 700m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이때 수폭 한 개를 떨어뜨려 700m 높이에서 폭발시켰으며 동시에 거의 같은 시간에 베를린과 파리와 로마에도 각각 수폭 한 개를 떨어뜨려 폭발시켰다. 적의 우주선 300대는 다시 1시간 후에 영국의 맨체스터와 글래스코 그리고 북아일랜드 벨파스타에 날아가 각각 수폭 한 개를 투하했고 그로부터 1시간 후에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쾰른에 그리고 프랑스의 리옹에 각각 수폭 한 개를 투하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 나라의 수폭이 투하되자 온 세계가 경악을 했고 각국 언론에서 이를 크게 보도하였다. 특히 유럽의 자존심에 해당하는 런던과 베를린, 파리, 그리고 로마 네 도시가 폐허로 변하자 세계 각국 언론에서는 드디어 유럽의 해가 졌다고 대서특필하였고 영국 왕실과 영국 총리,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이탈리아 총리의 안위에 대해 추측 보도가 난무하였다. 그러나 영국 왕과 왕실 가족들,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와 네 나라 고위층은 각각 지하 벙커에 피하여 살아있었으나 방사능 오염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 없었으며 그들이 살아있다고 발표할 수도 없었다. 이로부터 열흘 후에 세계 정부의 거인 짐승 군대가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 나라를 차례로 점령하였다. 유럽 네 나라에 대한 수폭 공격이 있은 지 한 달 후에 세계 거인 정부에서는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그라나다에 수폭을 각각 한 개씩 투하하였고 벨기에의 브뤼셀과 브리헤에 수폭을 각각 한 개씩 투하하였으며 같은 날 터키 이스탄불에 수폭을 한 개를 투하하였다. 열흘 후에 세계 거인 정부의 짐승 군대가 스페인과 벨기에, 터키를 각각 점령하였다. 다시 한 달 후에 세계 거인 정부에서는 러시아의 모스크바, 볼고그라드, 이르쿠츠크에 수폭을 각각 한 개씩 투하하였고 중국의 북경, 천진, 상해, 광주, 중병에 수폭을 각각 한 개씩 투하하였으며 대만의 타이베이에 수폭 한 개를 투하하였다. 그리고 다시 열흘 후에 세계 거인 정부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대만에 각각 특사를 보내어 항복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결국 짐승 군대가 러시아와 중국, 대만을 각각 점령하였다. 이어서 다시 두 달 후에 세계 거인 정부에서는 인도의 델리, 벵갈로르, 란치에 수폭을 각각 한 개씩 투하하였고 일본의 토오쿄, 교토, 후쿠오카에 수폭을 각각 한 개씩 투하하였으며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마나우스, 쿠이아바, 브라질리아에 수폭을 각각 한 개씩 투하하였다. 이로부터 보름 후에 세계 정부의 거인 짐승 군대가 인도와 일본 그리고 브라질을 점령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라질까지 15개 나라를 점령한 세계 거인 짐승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핵 공격을 중단하고 나머지 200여 개 나라에 항복 문서를 보내어 20일 내로 송부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무서운 핵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은 막을 내렸다. 200여 개 나라 중에 세계 거인 정부에 항복 문서를 제출한 나라는 153개 나라에 달하였다. 항복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나라 중에는 대한민국도 들어있었다. 항복하는 일이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여야 간의 합의를 얻지 못하여 지연되고 있었다. 결국 일주일 후에 대한민국의 항복 문서가 세계 정부에 전달되었다. 드디어 지구상에는 세계 거인 짐승의 단일 정부가 들어섰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콩 장군이었다. 콩 장군에게는 6억 6천만 명의 유전자 복제 인간 군대와 600만 명의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 군대가 있었다. 6억 6,600만 명의 막강한 정예 부대가 그의 휘하에 있었다. 우연한 일인지 모르나 세계 정복은 6억 6,600만 명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는 말씀에 나오는 짐승의 수 666을 가리키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어 기독교계를 놀라게 했다. 온 세상이 거인 짐승의 세계로 변하자 세계 여러 곳에서 테러와 납치는 물론 살인과 살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세계 정부의 키 큰 거인 군인들은 소나 돼지나 염소나 양 등 가축을 기르는 농장을 습격하여 닥치는 대로 산채로 잡아먹는 일이 자주 일어나 농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다. 또 외계인 짐승들이나 외계인 혼혈족들은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납치하여 성추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유전자 복제로 태어난 인간 짐승들이 좀비가 되어 거리마다 몰려다니면서 생체칩을 받았는가를 검색하며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었다. 수십 명의 떼거리들이 부유한 집을 습격하여 부녀자를 강간하거나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언론에서는 15개 나라의 수폭 피해로 죽은 사람이 어림잡아 20억 명이 넘었으며 방사능 오염으로 병든 사람들이 거의 30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15개 나라에 대한 수폭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인명 피해에 그치지 않았다. 15개 나라 47개 도시에 투하된 수폭 공격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 오염된 구름이 떠 있어서 항공기가 다닐 수 없게 되었고 바다가 핵으로 오염이 되어 수산물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세계의 식량을 공급해 오던 미국, 중국, 인도에서 쌀이나 콩, 밀 등의 재배가 불가능해졌고 무역이 중단이 되는 바람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세계 거인 짐승 정부에서는 급기야 500원 동전 크기의 납작한 비상식량을 개발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나마 이 비상식량도 가격이 비싸 가난한 사람들은 사 먹을 수도 없었다. 세계 도처에서 총을 들고 상가를 습격하고 방어하고 난동을 부리는 자들이 늘어났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이나 인도,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는 민족 간의 갈등으로 폭동이 일어났으며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거기다가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처처에 산불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지진이 일어났다. 특히 알류산 열도, 필리핀군도, 일본 열도, 뉴질랜드 및 칠레 등지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계시록 연구팀이 오후 2시는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5월 어느 날 목요일에 4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였다. 피터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반가워요. 맨날 굴 속에만 있어서 힘들지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힘이 솟아나요. 에스더의 말이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데이비드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요. 아시는 대로 저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부터 매일 계속해서 기도해 왔어요. 그러자 어제 드디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매우 중대한 내용이겠지요. 그래요. 한번 들어볼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소 폭탄으로 피폭된 몇 개 나라를 시찰하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수아가 물었다. 아, 그래요. 몇 개 나라를 다녀오라고 말씀했던가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러시아 이렇게 5나라요. 거인 짐승 정부에서 칩을 받은 사람 외에는 외국 여행이 안 될 텐데요. 이 말을 듣자 피터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보나마나 데이비드님은 미카엘 천사장의 흰말을 타고 다니겠지요. 네, 제가 오랜만에 미카엘의 영적인 말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 날아다닐 겁니다. 이어서 데이비드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피폭된 지역에 원자병 환자가 많으니까 치료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다시 물었다. 원자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무엇으로 치료해 주지요? 이 말을 듣자 피터가 대답하였다. 원자병 치료제로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라파수와 라파고를 말하는 건가요? 내가 처음으로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라파수 라파고를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에스더가 물었다. 피터님, 라파수와 라파고의 치료 원리는 무엇인가요? 아시는 대로 원자병은 방사능으로 생겨난 병입니다. 라파수 라파고에는 벌집이나 고사리 같은 식물체 등 자연에서 뽑아낸 자연 3중수소가 들어있다고 해요. 아니 피터님, 라파수 라파고 안에 삼중수소 같은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물이나 식물체에 들어있는 자연 3중수소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파수 라파고에 들어있는 자연 상태의 3중수소가 원자병에 들어있는 방사능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나쁜 방사능을 좋은 방사능으로 잡는다는 그런 원리인가요? 매우 그럴듯한 설명이요. 일반 방사능을 자연 방사능으로 잡는다. 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죠. 여호수아가 다시 물었다. 데이비드님에게 원자병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겠지요. 좋은 말씀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있는 마이클 성교회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샬롬 성교회가 힘을 합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어요? 대찬성입니다. 여호수아가 맞장구 쳤다. 이때 에스더가 물었다. 피터님, 우리가 여기 이렇게 동굴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활동하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외국 대사관에 알리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교포 교회에 알리기로 합시다.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 와 있는 천사들이 사람 몸으로 변신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면 크게 도움을 받을 건데요. 데이비드가 말하였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입을 열었다. 저는 근본에 10억 이상이 죽는 핵전쟁을 바라보면서 이번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어서 피터가 말하였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느 매스컴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데이비드가 말하였다. 제 곁에 있는 천사가 말합니다. 아마겟돈 핵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이다. 그렇게 말하네요.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피터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해 주셨는데 인간 짐승들이 핵으로 공격하여 아름다운 세계를 지옥과 같은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방사능으로 오염된 강이나 바다나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피터가 답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라파소 라파고를 개발한 한국 사람 폴 박사와 함께 방사능으로 오염된 도시를 재건하는 방안을 논의했어요. 라파소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주는 효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100여 개의 드론에 라파스를 넣은 분무기를 장착하여 주거지나 밭이나 강에 지속적으로 뿌려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회복이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반문하였다. 제가 알기로는 방사능 오염을 없앤다거나 줄여주는 신물질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요. 라파스라파고에 대한 어떤 검증이 있었나요? 서울에 있는 K대학에서 양자 화학 박사 몇 분이 폴 박사와 함께 라파수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시험 성적을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좋은 결과가 나왔나요? 저도 궁금했었는데 논문을 외국에 있는 과학학술지에 발표했어요. 국내외를 통틀어 방사능 오염을 줄여주는 이런 획기적인 연구는 처음이지요. 그런 정도의 결과라면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수준 아닐까요? 그렇지요. 기대가 됩니다. 이때 에스더가 말하였다. 수많은 강들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회복하는 길이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얼마 전에 폴 박사가 연구원들과 한강의 방사능을 측정하고 한강 상류에서 라파수를 큰 통에 넣어 조금씩 나오게 장치하여 강물에 지속적으로 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 정말입니까? 그래요. 라파수는 입자이지만 동시에 파동인지라 적은 양 가지고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희망이 있어 보이네요. 이때 에스더가 다시 물었다. 현재 일본에서 핵폐기물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데요. 핵폐기물 오염수 처리도 라파수로 가능할까요? 피터가 말하였다. 제가 폴 박사를 직접 만나서 확인했어요. 오래 전에 후쿠시마 바다 근처에 바닷물을 떠다가 라파수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방사선 수치가 현저하게 줄어든 데이터가 있다고 해요. 정말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맞아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강 상류에 라파수를 뿌린다면 강도 좋아지고 어쩌면 바닷물도 좋아질 수 있어요. 닷새 후에 네 사람은 다시 모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눈 후에 데이비드가 말하였다. 최근에 일어난 일을 털어놓을게요. 피터가 말하였다. 데이비드님은 우리를 속이지 못할걸요. 최근에 미카엘의 말을 타고 여러 나라 시차를 다녀왔지요. 그래요. 하루는 미국과 캐나다를 갔었고 다음 날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 그리고 셋째 날은 러시아를 다녀왔어요.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어디였어요? 가면서 내가 예상한 대로 뉴욕이었어요. 인구 밀도가 큰 지역이라 희생자가 가장 많았어요. 방사능 피폭으로 원자병 걸린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번에는 에스더가 물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무얼 보셨지요? 네,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런던 테임즈강과 파리 세네강이 방사능으로 오염이 되어 미생물이나 물고기가 모두 다 죽었어요. 그야말로 죽음의 강으로 변했어요. 참 슬픈 일이지요. 그럼 러시아는 어떻든가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흑해 근처 강물의 방사능 오염이 전보다 2배 이상이나 심각해졌어요.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이번 데이비드님이 조사한 실태 조사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성과가 있어요. 이어서 피터가 말하였다.
마이클 선교회에서 다른 선교회와 협력하여 원자병 환자를 고치는 일과 꼭 필요한 지역은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할게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지요? 다음 시간을 예고합니다. 미스터리 4 땅속 거인과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네 번째 이야기. 천사와 인간 짐승과의 전쟁을 소개합니다. 어메이징 소설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메이징 소설은 북립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정가는 15,300원입니다. 특별히 교보문고나 북립 출판사에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